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석탄과 천연가스의 폭등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화학제품의 전 세계적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국의 전력 상황이 현재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건 몇 개월 전부터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력 소비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석탄 가격이 무섭게 올라가면서 정부 차원에서 공장의 가동 제한까지 시행하는 상황이 6월 초였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붉은색으로 박스 쳐놓은 부분을 보시면 연탄 가격이 1톤당 960위안 선이었죠. 저 단가도 전월 대비 80% 상승한 가격이며 저 당시에도 감당하기 매우 힘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이후로도 계속 올라서 현재 1200위안을 돌파했습니다. 매우 심각하죠. 문제는 다른 선택지가 딱히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중국의 발전 설비를 보시면 석탄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발전소가 1, 2년 만에 지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현재 중국이 매우 심각한 전력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청소년들, 중국 정부에서 게임 시간 제한한 게 화제가 되었거든요. 금, 토, 일 저녁 하루 1시간.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력난 때문에 실시한 규제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주 4일째로 공장 돌리고 있는데 전력 수요 덜한 주말에, 그것도 저녁에 게임해라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신규 게임의 런칭까지 막아버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한 산업에 대해서 때릴 때에는 반드시 다른 이유가 있을 거고 저는 그 이유를 전력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탄 가격이 중국의 게임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재미있는 거죠. 오늘도 피크아웃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학주가 저평가가 받고 있는 피크아웃의 주된 논리가 3분기에 에틸렌 증설로 인해 수요보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많기 때문에 에틸렌 가격의 상승이 제한될 것이다 였죠. 3개월간 이 업황을 뒤집을 만한 변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석탄 가격의 폭등이 있겠고 여기에 메탄올 가격도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석탄 기반으로 에틸렌을 생산하는 시설과 메탄올 기반으로 에틸렌을 생산하는 시설이 중국 전체 에틸렌 설비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석탄 가격이 폭등 중인 건 아까 확인하셨고 메탄올 한번 볼까요? 9월에 미국의 허리케인 이후에 가격이 폭등 중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미국 전체 중에 메탄올 생산 설비 중 3분의 1이 이번 허리케인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에틸렌 기준으로는 약 650만 톤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이번 허리케인으로 생산 중단을 선언한 업체 혹은 불가항력을 선언한 업체들을 제품별로 정리한 표를 만들었는데 메탄올의 경우 약 370만 톤 이상이 생산이 중단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메탄올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게 이상한 국면입니다. 중국은 주로 미국에서 메탄올을 수입해 오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시면 중국 에틸렌 시설 중에 석탄이 14%, 그리고 메탄올이 6.6%인데 이 시설들의 원가 경쟁력이 사실상 없다는 거로 보셔도 됩니다. 2020년 기준 중국의 에틸렌 생산 능력 총량은 1660만 톤입니다. 여기에 20%를 계산하면 현재 약 330만 톤의 에틸렌 생산 설비가 현재 원가 이하에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생산을 중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처음에 올해 생산 능력이 넘어가는 피크아웃 물량이 350만 톤을 이야기했는데 이미 이거 다 채운 겁니다. 여기에 천연가스, 특히 에탄의 가격이 정말 끊임없이 상승 중입니다. 특히 7월 이후 상승 각도를 확인해 보시면 현재 얼마나 상승이 가파른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전 세계 에틸렌 생산 설비 중에 에탄의 규모가 거의 40%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이 설비의 수익이 현재 가만히 있어도 깎여나가는 상황이죠. 미국에서 에틸렌이나
각종 석유 제품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에 비해 최근 유가는 3개월간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하락했죠. 납사 기반 NCC들의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까 중국의 석탄 기반 시설, 그리고 메탄올 기반 시설의 원가 경쟁력 상실로 가동을 못한 설비들이 대략 330만 톤, 그리고 미국에서 현재 허리케인으로 가동 중단 중인 설비가 650만 톤이면 정상적인 상황보다 거의 1000만 톤 가까이가 현재 공급 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동안 정체였던 에틸렌 가격도 밴드를 이탈해서 상승 중이고요. 에틸렌 글리콜 가격도 슬슬 주목해 볼 만한 시기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시작하는 본격적인 쇼핑철을 대비해서 폴리에스터가 본격적인 성수기로 진입하는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이미 미국 내에서는 허리케인 덕에 일주일에 20% 가까이씩 시세가 급등했고 석탄 기반의 생산 설비가 상당히 많은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좀 이따 살펴볼 PVC만큼은 아니지만요. 허리케인이 오고 석탄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인 7월 달에 설비 가동률이 전 세계적으로 90%를 넘었는데 석탄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고 허리케인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일부 설비들이 생산에서 떨어져 나간 8월과 9월에 수요 대비 설비 가동률은 역대급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품에 따라 만드는 대로 족족 팔려나가는 시점이 현재 오고 있는 거죠. 오늘 오전에 발표한 9월 초 수출 통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폴리프로필렌입니다. 하반기 들어 수출 중량을 많이 쳐내면서 3분기에 최대 수출 금액을 다시 한번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해 미국의 폴리프로필렌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국내 가격과의 갭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수출도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수출 단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수출 중량은 소폭 감소했지만 오히려 단가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월말에 밀어내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중국 내 저밀도 폴리에틸렌 가격입니다. 3개월간 약 25% 가까이 상승 중인데요. 다음 고밀도 폴리에틸렌입니다. 9월 초에도 수출 단가가 다시 한번 상승한 게 눈에 띄입니다. ABS는 그야말로 1년 내내 호황입니다. 가면 갈수록 수출 금액도 늘어나고 단가도 좋아지고 있네요. 롯데케미칼이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1년 내내 단가와 수출 금액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이야말로 진짜 호황입니다. 건물의 지붕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렉산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생긴 지붕의 주 재료가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금호석유 쪽 합성 체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MB 라텍스인데요. 부타디엔 가격이 꺾이면서 단가는 소폭 내려갔지만 7월에 말레이시아의 락다운을 기점으로 꺾인 수출 중량이 7월 이전의 중량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의 장관이 10월 말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간소화하겠다. 즉, 말레이시아의 위드 코로나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락다운이 풀리고 본격적으로 다시 공장이 돌아가면 재고로 남아있는 금호석유의 라텍스 수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B 라텍스의 경우 8월과 9월까지 단가 상승이 꽤나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에 따라서 수출 금액도 같이 꽤 늘고 있고요. 부타디엔 고무입니다. 수출 단가, 금액, 중량 모두 좋습니다. 3분기에도 다시 최대액을 갱신할 듯 하네요. 이제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는 석탄 가격의 본격적인 수혜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PVC 체인의 수혜를 예상하고 있는데 리포트를 확인해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설명을 한번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개월로 쪼개서 봤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그래프가 더 살벌합니다.
석탄 가격이 이렇게까지 뛰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석탄 가격이 상승하면 왜 국내 회사가 수혜를 보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PVC의 생산 공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중국 회사들이 사용하는 공정인데요. PVC를 만들기 위해 우선 탄화칼슘, 즉 카바이드라고 불리는 물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물질을 만들기 위해 석회석에다 순도 높은 코크스, 즉 고급 석탄을 섞어서 전기로를 통해 고열을 가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탄화칼슘, 이 카바이드는 PVC를 만들 수 있는 주 재료가 되는데요. 저 카바이드에 물을 섞으면 아세틸렌이라는 기체가 나오고 여기에 염산을 섞으면 PVC를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석회석과 석탄에 전기를 넣고 염산을 섞으면 PVC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왼쪽에 재료가 되는 코크스, 아까 말씀드렸던 고급 석탄의 가격이 3개월간 90% 올랐습니다. 전력의 경우야 아까 당연히 중국의 현재 전력이 매우 모자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카바이드도 따라서 상승하겠죠. 24%밖에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게 이해할 정도입니다. PVC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3개월간 거의 그대로였던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품 가격은 그대로인데 재료의 원가가 20%에서 30% 가까이 올랐다? 거기에 전기도 왕창 들어간다. 당연히 카바이드를 원료로 한 PVC 업체 중에 생산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 PVC 생산 중에 중국의 비중인데요. 전 세계 PVC 생산 중에 중국이 약 40% 이상. 그리고 그 중에 카바이드 공법으로 PVC를 생산하는 업체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50%, 실상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PVC 가격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석탄 가격이 내려와야만 설비를 돌릴 수 있는데 현재 둘 다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죠. 상대적으로 에틸렌 가격은 3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으니 에틸렌을 가지고 PVC를 만드는 업체들의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경향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인데요. PVC 가격이 엄청 올라서 석탄으로도 채산성이 나오거나 아니면 석탄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인데 석탄 가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 중국에 겨울이 오거든요. 난방 수요가 상당히 추가가 되죠. 왼쪽에 그래프 보시면 납사 기반 PVC 마진이 과거 겨울에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겨울에 석탄 난방으로 인해 석탄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입니다. 즉, 올해 말까지 한동안 카바이드 기반 PVC 생산은 사실상 글렀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허리케인 아이다가 터집니다. 피해 규모 100조에 육박하는 거야 그렇다고 치고 하필 허리케인이 훑고 간 라인이 미국 PVC 생산 라인입니다. 작년 이맘때에도 한번 쓸고 가서 아직 복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 번 더 비슷한 라인을 쓸고 지나간 겁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간 가정집 피해 복구하는데 PVC 파이프 상당히 많이 쓸 건데요. 미국에서 현재 스톱된 PVC 제조 용량만 제가 파악하기로 300만 톤 가까이 됩니다. 요약하면 미국은 생산을 멈추고 있고 중국은 석탄 가격 때문에 생산을 못하고 있고 수요는 폭발적으로 오르는 상황입니다. 윤지성 연구위원님이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아예 한동안 PVC 생산이 힘들 거니까 PP라도 쓰게 될 거라는 코멘트를 남겼죠.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건데요. 이 PVC를 생산하는 기업이 LG화학과 하나솔루션이 아니라 일반 화학기업이었으면 전 지금쯤 주식을 긁어모으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둘 다 개인적으로 고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안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현재 국내에서 저 PVC 체인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생산 공정을 보시면 저 가운데 위치한 염소를 주로 생산하는데요.
주로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공업용 소금을 수입해서 전기를 통해 분해하면 염소와 가성소다, 그리고 수소가 생산되게 되는데요. 염소는 물론 현재 PVC의 재료니 당연히 핫하고, 수소야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요즘 제일 핫합니다. 재미있는 건 오히려 현재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게 가성소다 쪽입니다. 보통 PVC 쪽 시황이 좋으면 가성소다의 생산량도 같이 많아져서 가성소다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죠. 즉,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려가는 경향을 보통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중국에서 PVC 생산을 급격히 줄이다 보니 가성소다의 생산량이 급감해버려서 기본적인 물량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양쪽 다 좋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꽝 대신 닭이라고 할 수 있는데, PVC 생산업체 대신 소재업체가 더욱 더 주목을 받는 상황인 거죠. 저도 이번에 롯데정밀화학을 일부 포트에 편입했습니다. 현재 석탄과 천연가스의 각폭등으로 전체적인 업황이 NCC에 웃어주는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의 백신 접종률도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및 수요도 올라가고 있으니 몇 개월간의 기다림이 보상을 받는 시기가 곧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송 시청해주시는 분들 이번 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